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펀드에서 말이에요. 투자에서는 글쎄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위험으로 본대요. 그 참 골 때리지 않습니까? 저희는 수익률을 많이 내길 바라는데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긴 해요. 근데 도대체 왜 평균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것도 위험인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 거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제 위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여러분 머리 아파하는 그죠? 표준 편차라는 개념도 배워볼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또 지긋지긋하죠. 알 것 같기도 하고 알 수도 없어. 페타라는 거 그죠? 페타 지수, 상대 지수라고 하는데 페타 지수도 배워볼 거고요. 우리 다들 알고 있는 상처로 알고 있는 벤치마크라는 것도 좀 알아볼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는 이제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차차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평균 수익률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 평균 수익률을 갖고 있는 함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평균 수익률을 갖고 있는 함정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볼게요. 자, 갑니다. 자, 제가 평균 수익률의 함정, 즉 평균 수익률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 한 이유는 바로 이런 예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A라는 회사의 직원이 10명입니다. 10명. 10명인데 자, 그 중에서 9명은요. 이 A라는 회사가 뭔가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9명은 한 사람당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그죠? 능률이 100만 원씩이에요. 100만 원. 그럼 9명이니까 1년에 총 얼마를 생산해내요? 매출이 900만 원치를 1년 동안 생산해내는 거죠. 근데 어디 가나, 그죠? 어디 가나 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들. 자, 그 한 명이 말이에요. 이 한 명이, 엄청나게 달인이에요. 이거는 손이 안 보여요, 손이. 엄청나게 달인. 그래서 이 한 사람이 1년에 얼마를 생산해내냐면, 1100만 원을 생산해냅니다. 1년에. 1100만 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9명이 900만 원, 한 명이 1100만 원. 평균 얼마 나올까요? 한 명당 평균은 200만 원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200만 원 나오겠죠? 자, 200만 원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인간세에서 잘 나오니까 A 대표가 어느 날 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럴 거면 투자시설을 더 해갖고 사람 더 뽑으면 더 많이 볼 거 아니야, 내가. 그쵸?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A라는 대표가 어느 날 자기 친구인 B라는 대표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이야, 이 전체 매출이 말이야, 1년에 2천만 원이나 나오고, 인단 생산 능력이 무려 200만 원이나 나와. 그러니까, 나한테 1,000만 원 빌려줘봐. 그럼 내가 투자 확 해갖고, 사람 더 뽑아서, 이자 뚝뚝 쳐서 갚아줄게. 1년 후에. 그 얘기 할 수 있죠? 그쵸? 자, B 대표 딱 보니까, 재무제표 보니까, 매출 진짜 2천만 원 나오고, 인단 생산 능력 해보니까 2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괜찮다. 그래, 내가 빌려줄게 하고, 바로 이제 이 B 대표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스토리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항상 문제는 이제 이 다음부터죠. 그쵸? 문제 팡 터진 거예요. 뭐요? 이 한 명이 말이에요. 워낙 다니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제가 항상 오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 사람이 더 좋은 데로 가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랴부랴 사람을 빨리 뽑아야 되잖아요. 그쵸? 뽑았는데 그 사람, 새로운 사람도 이쪽에 가까운 게 아니고 이쪽에 가까운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뽑은 사람도 1년에 100만 원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사람과 합쳐서 평균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바로 어때요? 100만 원으로 떨어지죠. 즉 1년에 다 합쳐봤자 매출이 1,000만 원 훅 떨어지죠. 많이 떨어졌죠. 자, 이러면 어떤 문제 생길까요? 1년 후가 됐습니다. 매출 1,000만 원 이뤄졌어요. 자, 그럼 A 대표 그 1,000만 가지고 B 대표 나 돈 잘 썼다. 자, 내 매출 이긴 거 다 줄게 하고 1,000만 다 줄 수 있나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럼요. 절대 못합니다. 아마 반도 못 갚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B가 말이에요. 우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지금 펀드 상품을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심각해지죠. 되게 리얼해지죠? 이 스토리가. 그죠?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일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평균 수익률의 함정입니다. 자, 왜요? 이런 거죠. 이거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거죠. 이 A라는 공장이 이사했을 때 평균 수익률이, 평균 생산 능력이요. 평균 생산 능력이 A의 평균 생산 능력은 200 아니었습니까? 그쵸? 근데 이 200을 평균을 만들기 위한 각 구성원들이 200을 기준으로 어디 있었죠? 대부분 9명이 여기 있었죠. 100만 원대. 9명. 그쵸? 그리고 한 명만이 이렇게 쭉 떨어져서 어디 있었어요? 여기 한 명이 딱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매출에 또 반을 하네요. 그죠? 결국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요. 각 구성원, 이 구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기준선으로 떨어져 있는가. 이것이 위험입니다. 투자에서는.
만약에 이 한 사람이 여기 있지 않고 대부분 여기 몰려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또 1,000만 원이나 돈을 빌려가지도 않았겠죠. 또 한 사람 왔다 하더라도 큰 타격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또 조밀하게 있었다면 평균으로부터. 결국은 우리가 투자에서 말하는 위험은 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각 구성원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느냐. 그러면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더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결국 이걸 굉장히 위험했던 거죠. 위험한 곳에 투자를 했고 그 대가를 확실히 받은 겁니다. 결국은 평균 수익률만 고려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펀드 상품으로 그대로 한번 제가 이전에 와볼게요. 자, 우리 펀드 상품에서 저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똑같습니다. 자, 볼게요. 내가 A라는 펀드 상품이 있는데 이 펀드 상품이 주식형 펀드인데 1년 동안 과거에 찍은 수익률을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때는 굉장히 높았고 1월에 잘했고 또 2월에 못했고 3월에 잘했고 또 4월에 못했고 5월 잘했고 6월 뭐 이렇게 찍었다 칠게요. 가벌당. 그래서 12개월 딱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주스가수하고 막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도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평균해서 평균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1년 평균 수익률을 딱 구하니까 어때요? 한 요 정도 라인 나오지 않겠어요? 대략? 눈대중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마 평균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쵸? 이 평균선이 아까 똑같은 선이죠. 그리고 어때요? 이 평균 수익률을 구성했던 각 1월, 2월 각 구성원들이 이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요 정도. 그죠? 요게 아까 우리가 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많이 떨어질수록 안 좋은 거죠. 왜요? 단적으로 1월 달에 내가 찾으면 천국인데 2월 달에 찾으면 지옥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큰 건 안 좋은 거죠. 아, 부처가 말했네요. 이걸 편차라고 해요. 이걸. 그쵸? 이걸 편차. 왜 편차라고 하냐면 한쪽 기준으로부터 한쪽으로 떨어진 이게 편이 한쪽이잖아요. 한쪽 떨어진 정도입니다. 그죠? 정도. 쉽죠? 편차. 자, 이 편차가 우리가 말한 투자에서 위험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의 투자에서 말하는 위험은 이 편차라는 거로 측정이 가능하다. 저 편차하고 위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험을 알았는데 본격적으로 그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은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절대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위험. 자, 이거죠. 절대 위험.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체 위험이라고 합니다. 위험 측정 방법에는 절대 측정 방법과 또 비교 측정 방법이 있어요. 상대 위험이라고 해요.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적을게요. 두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자, 상대 위험. 절대 위험과 상대 위험이 있어요. 자, 요거는 비교 위험이라고도 해요. 자, 이 두 가지 측정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측정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각각 왜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런 거죠. 우리가 편차까지는 잘 했는데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펀드가 하나 있는데 B라는 펀드가 있어요. 얘가 평균 수익률이 10%예요. 10%고 여기 10%요. 그리고 과거에 찍은 거 보면 편차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찍었다고 가정할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내가 갖고 있는 또 C라는 펀드가 있는데 똑같은 10%를 평균 수익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는 편차가 요래요. 요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B하고 C 중에 어떤 게 더 위험합니까? 어떤 게 더 위험한 펀드죠? 그죠? 당연히 B죠? 예. 자, 문제는 이러면은 쉽죠, 우리가. 그죠? 딱 봐도 문제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 다시 지우고 자, 똑같이 10%인데요. 자, 이래 했어요. 자, 어떻게 되는 자, 비교 어렵죠? 어렵지 않나요? 어려집니다. 바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뭐냐면 간단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표준 편차 하면 옛날에 뭐 루트 씌우고 뭐 하게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요. 아주 이렇게만 생각해도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편차들이 있죠. 이렇게 과거에. 그죠? 했던 모든 편차들의 양을 보자는 거예요. 양. 부호는 생략하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만 부호 버리고요. 부호 버리고 이 양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다 더해요. 양을 다 더해서 12개월이니까 12로 나눕니다. 그럼 어때요? 이 편차들의 평균이 나오겠죠? 그죠? 편차의 평균이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어요. 사실은. 통계적 평균이라고 하긴 하는데 자, 결국은 편차들 난 평균. 그러면은 요거를 평균 내면 어때요? 한 요 정도 대략 나오지 않겠어요?
요 양들을 다 더해서 12로 나누면 요 정도 라인에서 나오는 거. 그죠? 요 라인, 요게 이제 표준 편차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표준 편차. 그래서 절대이형은 자체이형을 얘기하는 건데 왜 자체이형이냐? 이 상품이 각원액을 찍어서 하나의 평균 수익률을 만들었죠. 이 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쵸? 이 상품 자체가 이뤄낸 성과 대비 각원에 찍은 편차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상품의 자체이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걸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자체 위험을 나타내고 절대 위험의 칙도다. 이렇게 알아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자, B라는 상품이 있고요. C라는 상품이 있는데 같은 10% 평균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같은 10% 평균 수익률이에요. 얘는 표준 편차가 4고 얘는 표준 편차가 3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상품이 더 안전한 거예요? 덜 위험한 거죠? 그렇죠? C가 더 나은 거죠? 덜 위험한 거죠? 표준 편차 3이니까. 수익률은 같은데 위험이 더 적잖아요. 그쵸?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지 이제 하나를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근데 이 절대이형, 표준 편차가 갖고 있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다시 보여줄게요. 단점 이런 거죠. 다시 B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자, 제가 평균 수익률이 10%예요. 네, 이래 됐네요. 편차가. 자, 이거 위험한 상품인가? 아닌가요? 이거 얼마나 위험하죠? 모르죠. 예. 애매하죠. 이거 하나만 갖고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절대 위험을 나타내긴 하는데 이게 정말 많이 위험한 건지 덜 위험한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이 상품 자체는 알겠지만 이것이 다른 거에 비해서 더 위험한지 덜 위험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으로부터 내 상품이 얼마나 더 위험한 건지 덜 위험한 건지 알자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상대 위험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 위험 개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 기준을 잡는 게요. 아무나 잡으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 기준 지표를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상품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다시 이제 B라는 상품이 있어요. B라는 상품이 B라는 펀드가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예요. 주식형 펀드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내 상품에 대해서 기준을 잡으려면 뭘 잡으면 될까요? 이 주식을 대표하는 값을 잡으면 되겠죠. 대표하는 값. 그게 뭐예요? 내가 주식형 펀드잖아요. 그럼 주식을 대표하는 값?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뭐예요? 코스피죠. 왜? 이 주식에 투자하는 얘네가 국내 우량한 주식한 회사에 한 대여섯 군데 투자하는 펀드라고 볼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표값은 국내 주식시장의 전체 평균의 위험. 맞죠? 그거를 기준으로 잡고 내 그 주식형 펀드 B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비교해보면 되는 거죠. 그죠? 좀 느낌 오세요? 자, 만약 채권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B펀드가 채권에 투자해요. C라는 펀드가 있는데 얘는 채권에 투자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나타내는 기준값은 뭐로 잡으면 될까요? 채권을 대표하는 거. 뭐가 있어요? 한국 채권 시장의 전체 평균의 위험. 맞죠? 그 위험 대비 이 C 상품이 갖고 있는 아까 뭐예요? 자체 위험 뭐예요? 표준 편차죠. 걔의 표준 편차와 얘의 표준 편차를 비교해보면 이제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느낌 오세요? 부동산이라면 어때요? 한국 부동산 시장의 전체 평균 위험. 이해되시죠? 자, 그런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기준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죠. B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내가 그 기준주수를 B-를 뭐를 잡냐면 그쵸? 국내 주식시장의 전체 평균 위험이 있겠죠? 자, 이 위험은 뭘까요? 결국은 아까 말한 그 상품 자체 위험이니까 이 상품 위험이 표준 편차죠. 그렇죠? 자, 얘는요. 국내 주식형 펀드면 이 상품 자체 갖고 있는 또 얘도 이렇게 막 찍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품 자체 갖고 있는 얘도 국내 표준 편차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놓고 이제는 저 기준 대비 전체 이 유형의 기준 대비 나의 위험은 얼마인지를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 드디어 내가 더 위험한 거구나, 덜 위험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눕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누면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많이 들은
페타 지수로 갑니다. 페타 지수. 어려우긴 해 말이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상대 위험. 절대 위험에서 못하는 게 있었죠. 아까 그 자체가 더 위험을 모르니까. 그거는 이제 기준 지수를 두고 우리가 내 상품은 기준 대비 더 위험하냐 아니냐를 측도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약어로 페타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페타는 다시 한번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 기준을 잡는 거, 이 기준을 우리가 벤치마크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벤치마크, 코스피. 아까 채권을 했다면 한국 전체 채권 시장의 전체 평균 위험, 그걸 벤치마크라고 하는 거죠. 그 기준 주수, 결국은 벤치마크, 마크의 뭐예요? 표준 편차, 그죠? 요거 벤치마크의 표준 편차, 벤치마크, 요 전체 기준 시장의 전체 자체 절대 위험이 있을 거고 내 상품, 이거는 내 상품의 표준 편차, 그죠? 이게 위험이니까 내 상품의 위험. 그러면은 기준 위험 대비 내 상품 위험이 뭐냐, 얼마냐라는 것이 아까 상대 위험의 척도인 페타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게 상대 위험이에요.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1보다 크다. 한 1.2가 나왔다. 그럼 어때요? 어떤 게 더 위험한 건가요? 어떤 게 더 위험해요? 1.2면 얘가 더 크니까 만약에 얘가 1이고 얘도 1이면 1이 나왔을 텐데 얘가 1일 때 얘는 1.2가 나왔으니까 1.2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분모 대비 분자니까. 그러면은 기준 대비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더 위험한 거예요. 맞죠? 만약에 이게 1.2가 아니고 어때요? 1보다 작은 값 0.8이 나오면 어떨까요? 누가 더 위험한 건가요? 그렇죠? 기준 시장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내 상품이 더 안전한 거네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페타가 이제 왜 필요한지 아시죠? 근데 이 페타 지수가 가지고 또 단점이 있습니다. 뭐든지 뭐 장점만 하시면 좋겠는데 단점이 있어요. 아까 우리 절대 위험이 또 측정하지 못하는 에러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 지수가 필요했는데 상대 지수가 또 측정하지 못하는 위험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B인데요. B인데 얘가 우리가 아이스크림 있죠. 아이스크림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 펀드 상품을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이 상품은 혜태브라보콘, 혜태제과의 아이스크림에 투자를 한대요. 그래서 혜태브라보콘에 투자를 하고요. 자, B라는 그 기준수는 뭐가 할까요? 그러면 한국 시장 아이스크림 전체 시장의 전체 위험, 그죠? 그 기준수를 보면 되겠죠? 그 전체 브라보콘 시장, 그쵸? 국내 이걸 전체 위험을 보면 되겠죠? 이걸 딱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제 했는데, 자, 내가 브라보콘에 투자하는데 브라보콘이 갖고 있는 고유 위험이 있어요. 브라보콘. 내가 혜택에 투자하든 뭐 롯데에든 간에 브라보콘이 갖는 고유 위험이 있죠. 뭐예요? 브라보콘 어때요? 특성상 여름에는 굉장히 안 팔리고 어때요? 겨울에는 안 팔리죠. 어쩔 때는 적자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준주수 잡고 있는 혜택 브라보콘만 그러냐는 거죠. 아니죠? 브라보콘 시장이 전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그 위험을 갖고 있고 내가 혜택 브라보콘 한 내 펀드도 같은 위험을 갖고 있죠. 그죠? 같은 위험, 그러니까 구조가 같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위험이 둘 다 있다면 그것이 페타값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얘도 그 위험이 있고 얘도 그 위험이 있는데 서로 상쇄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페타의 단점 중에 하나가 구조적으로 그 유형에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그 개별, 그 상품 자체 갖고 있는 고유의 문제는 고유의 위험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쵸?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내가 요번에는 B라는 주식형 펀드를 하고 있고 또 C라는 채권형 펀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주식형 펀드는 페타값을 구하고 채권 펀드를 페타가 봤는데 얘가 주식형 펀드는 페타가 1.2가 나왔고 채권형 펀드는 1.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페타가 채권이 더 적으니까 얘가 더 안전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거죠. 과연. 왜요? 페타는 뭐로 나왔어요? 주식이면 주식을 대표하는 기준으로 나온 거고 채권은 채권을 대표하는 기준으로 나오는 값이니까 서로 기준수가 틀린데 그죠? 어떻게 둘이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종류, 같은 유형의 것들만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C가 내가 다른 주식에 투자한 투라면 얘가 달라지겠죠. 그럼 얘가 훨씬 더 안전한 거죠. 그렇죠? 얘가 훨씬 더 위험한 거죠. 하지만 채권이라면 얘가 틀려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형이 다른 것들은 서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더라. 페타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런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잘 보면 유형이 다른 것들도 또 개별 고유의 유형까지 다 반영한 것들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은 표준 편차입니다. 왜요? 얘는 그 상품 자체가 있는 고유형까지 다 반영을 하죠. 왜? 어쨌든 그 상품이 이뤄낸 평균으로부터 나타난 위험이잖아요. 고유위험, 자치위험. 그게 뭐 주식형이든 채권이든 그 각각의 고유위험들을 다 반영해서 자체 위험을 나타낸 값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것들은 서로 비교가 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자, 요번 시간에 조금 어때요? 좀 머리 아파지나요, 슬슬? 자, 요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절대 평균 수익률 그 하나를 가지고 절대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평균 수익률 높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평균 수익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양날의 칼처럼 평균 수익률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그러면 위험은 뭔가? 그 어떤 개념인가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위험을 배웠고, 위험에는 두 종류가 측정하고 있는데, 상품 자체가 갖고 있는 자체 위험이 있고, 기준 대비 그 상품의 위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위험, 상대비 위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 알았는데 이걸 써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항상 직관이 중요하고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론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음에 내가 내 상품, 내 펀드 상품을 고를 때 어떤 유형을 써서 어떤 위험 지표를 써서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시간, 뭐냐면 펀드 상품을 진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할 때 한번 차차 자세하게 한번 더 논의를 할게요. 오늘은 아마 요 세 가지만 배워도 충분히 아마 뜻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땠어요, 강의? 좀 어렵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 시간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할게요.